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세계 61위로 매기고 2년 연속 문제가 있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비판을 싫어하고 숨길 게 많은 정권은 언론을 길들이고 싶어 하기 마련이고, 특히 공영방송같이 영향력이 큰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건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드러나고 실행되는 순간 언론은 망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도 크게 침해받게 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언론 개혁의 첫 단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김에 따라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따라 바뀌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제 있다, 오히려 오래도록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방송을 시청자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개혁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100분 토론에서 깊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차기 방송학회장이신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시민논객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그리고 100분 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의 대언론 또 대국민 소통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걸로 이 토론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임 30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든지 또 대변인 브리핑할 때도 보면 기자들에게도 카메라를 돌려서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노종면 의원께서 시작하실까요? 여러 가지 그 정부 그리고 권력기관이 언론을 만나는 방식은 일정한 형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내용을 규정해낼 수 있다. 이게 출발인데, 결국 본질은 그 제도를 실행해 가는 자가 어떻게 그 제도를 운용하고 실행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런 형식적인 변화보다는 거기에 채워진 내용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 형식이 이런 내용을 담고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그건 역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봐야 하는 일이지, 지금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쉽게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 저는 뭐 여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네. 특히나 대통령, 권력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언론을 대하는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기에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상당히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중단이 됐단 말이죠. 좀 비교해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노정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뭐 아직은 이르고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가, 소통의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도스태핑 그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여당의 많은 사람들도 매일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랬지만 뭐 대통령의 의지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는 뭐 기자랑 서로 막 싸우듯이 이렇게, 또 기자들이 아주 그 도전적인, 사실 그건 조금 좀 상규에 어긋났던 일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그게 이제 파손되고 말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든 출범 때는 허니문 기간 동안 언론도 지금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판적인 논조가 늘어나게 되고, 그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정부 내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숫자가 아주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 기자회견 같은 거는 국민과의 소통 통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게 좋겠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뭐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나올 텐데, 근데 뭐 방송이 신선했다 그러는데, 많은 언론사한테 골고루 기회를 준다, 그 추첨을 한다, 이것도 새로운 방식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언론사 내에서도 상당히 이전에도 보면은 청와대 주간 기자회견 때 서로 질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자기 언론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일 뿐 아니라, 또 기자들끼리도 이게 그냥 언론사나 어느 기자의 개인적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을, 대통령을 좀 집요하게 좀 질문하자라는 그런 공론 속에서 질문을 짜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추첨으로 할 경우에 그런 방식이 과연 그런 집중적인 질문 대답이 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 뭐 한두 번 해본 것으로는 이제 평가하기 불충분하고, 정기적으로 또 우리 노정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국정의 방향과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그 비판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몇 번 쌓이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보다 한 2배는 말씀 더 하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100분 토론이어서 깁니다. 강기영 교수님은 어떻게 예, 좀 평가하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이 방식은 법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 유연함도 보여주면 앞으로도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용주의 정책 이념을 갖고 계시니까 그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셔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는 그런 방식이 계속 새로운 방식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정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대통령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다는 데 대해 방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대통령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이건 누가 보든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보면 헌법상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르면은 더 이상 난 진행할 수 없어.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내가 국민한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도 진솔하게 그리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번 이 시도가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저는 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함 추천 방식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과거에 그 대통령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면 늘 각본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 갖고 계셨던 분들 많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인가, 각본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면 최영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고받기식의 그런 좀 더 자유스러운
그런 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잠깐 보탤게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논란이 됐던 문제여서 그냥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청와대 기자들이 서로 질문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합니다. 뭐 종편 하나, 지상파 2개, 그다음에 종합지 하나, 뭐 지방지 하나, 외신 하나 이렇게 나누고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담합이라는 사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 왜냐하면은 한정된 90분 내에, 100분 내에 집중적인 걸 하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그 뭐 실제로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면서 결정되겠죠. 근데 결국 각본이라는 건 없습니다. 각본 어렵습니다. 누가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질문을 대통령이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하느냐, 거기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추첨을 하면은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른다, 이런 취지라는 점. 그래서 아마 뭐 대통령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네. 기자들도 기자들대로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또 솔직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또 부족한 점들은 또 채워져 나가고 하겠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할 부분들은 이겁니다. 지난 7일에 언론개혁 법안 방송 3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숫자를 늘리고 또 이사 추천권을 골고루 좀 나눠보자 하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발의 취지였는데 법안이 나온 걸 보면 국회 추천 비율을 40% 정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 종사자들이라든지 학회라든지 변호사 단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천권이요. 일단은 그 40%로 제한된 국회 추천목 이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먼저 민주당 발의한 민주당에 계신 우리 노정민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국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께 공영방송 경영진을 구성할 권한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중요한 주체로 포함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기존에 방통위를 통해서 이 여야 정치권이 100%를 뽑았거든요. 그것을 완화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개입을 최소화해보자. 그게 어느 수준까지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정도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되겠다라는데 이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30%냐 40%냐 이런 논의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인 방향성, 언론 현업이나 또 논의를 하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3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가 이제 숫자의 함수에 빠집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인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적을수록 좋다 하면 2명은 어떻습니까? 이걸 국회 의석수 비율로 여야가 나눠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2명을 국회 몫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1대1이거나 2대0인 거예요. 이건 의석수 편차 또는 동일한 경우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명은 어떻습니까? 2대2이거나 4대0이거나 3대1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22대 국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의석 이 편차를 보면 5대5로 수렴하거나 한 6대4나 5대3 정도 이것들은 경험해 봤지만 극단적인 그런 편차나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네. 전부대 all or nothing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다른 일부 야당들 다 합쳤을 때 200석이 안 되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압승 거뒀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5명이 좋은가? 6명이면 괜찮은가? 이런 논의로 간 겁니다. KBS 이사수가 15명입니다. 3분의 1이면은 5명이에요. 5명은 되고 6명은 안 되는가? 법에는 6명으로 규정했습니다. 5명이면 여야 지금 의석수를 대입하면 3대 2가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정확하게 반영된 건가요? 숫자가 일정 정도로는 커져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것 때문에 6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로 해보니까 38%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언론에서 40% 이하로
이렇게 국회에서 조정했다고 하는데 물론 퍼센테이지도 접근을 해봤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네, 이게 뭐 법안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면 아마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관심이 많으시니까. 강재훈 교수님 어떻게 이 방안을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법안, 민주당 법안의 취지가 이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방송의 독립성은 공정성 보장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는다고 보는데요. 주권자인 국민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 가치가 이제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에 근거한 진실 또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을 고르게 그리고 한편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보도해야지만 국민이 이 보도를 보고 이 사안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과연 이 법안에서 여러 조치들이 적절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 법안에 정파적인 인사의 수를 줄이고 대신 전문성을 지닌 중립지대 인사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40% 정도 줄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00% 40% 줄어든 게 아니고요. 0에서 100%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재량 관행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다른 정권이 들어옴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이거를 이제는 확고하게 40%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부의 정치적 간섭을 정말 명시적으로 이제 확고하게 정해놓은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행 정치권에서 즉 국회로부터 추천되는 것보다는 방송의 독립성,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서 비정치권의 외부 직능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법조라든지 이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이 사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치권 추천 몫을 대폭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비정치권의 추천 권한을 극대화하는 방송법 개정이 더 필요한데 아까 말씀했던 전제가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의석수에 비례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뭐가 당연한 전제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제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성 보장으로서 최소한의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방식은 아까 뭐 이라도 좋다는 거죠. 여야가 공수가 바뀌더라도 한 명씩 추천해서 2명으로 2명으로 하고요. 나머지 다른 추천의 채널들이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2명 내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사실은 국민의 대의관 국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임명권자인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공영방송이사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분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국회의원이 다 대표성, 비례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방통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임명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뜻을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이니까요. 그걸 대표한 분이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굳이 국회의원의 수의 비례에 통해서 추천의 수를 정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지금 독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지금 논의가 자꾸 섞여서 위원장 이제 여기 법안에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권자가 돼 있더라고요. 법안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방통위원장은 또 대통령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민이 위임하지 않는 사람, 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문성의 인사들을 허용한다는 건데 그건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전문성에 따른 추천인들의 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으로부터 추천 2명으로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 뭐 핵심은 정치권 추천 몫을 국회 추천 몫을 최소화하되 그 숫자는 2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제가 기존에는 저는 이제 1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통위에서 100% 뽑은 것에는 동의하시죠?
그건 뭐 흔들리지 않는 사실관계니까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3인과 2인으로 구성되죠. 그럼 여기서 온전히 다 뽑는 거는 정치권이 뽑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견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일단 신분이 세탁돼 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들이 방통위원이 아니라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들, 그걸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된 사실상의 정치 기구화돼 있는데 아닌 것처럼 뽑아왔다. 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서 뭔가 정치권이 주체로서 그 공영방송 이사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뭔가 중간 단계에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는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이전에는 100% 정치권에서 뽑았던 게 맞습니다. 현행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에서 훨씬 더 정치권의 후견주의가 낮아졌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안정상 교수님. 우리 이거 좀 유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98년도에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2000년 3월에 시행됐는데요. 그 앞에 KBS 같은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법,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케이블 방송 같은 종합뉴스 방송법인데 그걸 묶어가지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때도 지금처럼 어떤 예컨대 정당이나 또는 뭐 이제 뭐 시청자 단체 있는 쪽에서 추천한 건 없었습니다. 그 왜 없었느냐 하면은 공영방송은 스스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를 충분히 스스로 선임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주 그 리얼하게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실이 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추어서 정당이 보조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 선임 구조를 아까 노종민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KBS 같은 경우는 여야 7대4 그리고 MBC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여야 6대3 이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방통위에다가 이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정파적인 분들이 이사로 가면서 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입이나 간섭을 하게 되고 또 예컨대 그 당시 같으면 청와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불방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아주 세상에 부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영방송도 정치권이 개입하는 부분들 같은 게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시키나 배제시키자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노종현님도 말씀했지만은 수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서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법안이 사실은 고심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KBS 같은 경우에 15명 중에서 6명, 그다음에 박문지나 EBS 같은 경우에 13명 중에서 뭐 5명. 이게 완전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취지는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예컨대 향후에도 예컨대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예컨대 정치권 때문에 추천 이사가 가가지고서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는 막는 또는 부장을 야기한다? 그 숫자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뭐 예스 또는 노라고 대답하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잠깐만요.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강 교수님 의견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로 접근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정치권의 개입을 줄이자 그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주체가 흔들지 못하도록 다변화하자.
여기까지도 합의가 금방 됐어요. 그때 그러면 누가 추천할 것인가? 노조를 하게 할 것인가? 어떤 언론 단체를 하게 할 것인가? 주체 하나하나 거론될 때마다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해도 논란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공동체 공통분모 큰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대의기관 국회가 일정한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방송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추천 권한을 줘야 되겠다. 수치가 얼마인지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주체들이 생기고 거기서 어느 정도씩 추천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예를 들면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 방송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매우 중요한 주체들이지만 근데 국민을 대리해서 이사 추천권을 갖는데 내부 구성원이 만약에 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제한다면 그래도 헌법상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이를테면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제 이런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어렵게 이런 합의에 이르렀으니까 시행해보고 미세 조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 그 40% 제한 둔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노정민 의원님 다르게 말씀하셨던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지상파, 우리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상파. 그리고 또 국민의 방송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겠죠. 지금 저희들이 야당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그동안 그 방송뿐 아니라 공영방송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 여당의 책임을 항상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법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표준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방송 이사를 뽑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 마산, 제 고향이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는 수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산청에 큰 산사태와 수재가 났고 또 중남 예산도 그렇고. 지금 거기서 바로 올라오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은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이야기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면은 근로자 과반 대표. 그러니까 지금 뭐 40%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그러면은 누가 국민의 방송을 정말 키우고 육성하고 관리 감독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조금 전에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공영방송을 정부와 또 국민의 위임에 따른 전문가들이 잘 해주길 바랬는데 이후에 뭐 정치적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 잘못은 이제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근본의 토대, 그러니까 못난 뿔을 뽑겠다고 소를 죽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뜻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위임한 사람인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근로조 가반 노조단 가반 대표단체 노조입니다. 노조 그리고 뭐 변호사회 무슨 뭐 이렇게 종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누가 선발합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노조는 주체가 아니에요. 근로자 가반 대표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도를 합의할 때 이야기 보도 좀 채널만 그런 겁니다. 일단 듣고 반박하시죠. 그 문제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방송사를 보면은 우리 MBC만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직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도 있고 기상캐스터도 있고 또 성우도 있습니다. 이 종사자 대표 그러면 성우나 캐스터는 기상캐스터는 누가 대표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막강한 노조가 있는 MBC 내에서도 기상캐스터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내 따돌림. 그거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란 체제 내에서 국민이 준 재산, 이 공영 지상파를 가지고서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선량한 관리 업무와 관리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거고 그렇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이 체제에서 정말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 체제 내에서. 근데 복잡하게 뭐 어디서 몇 명,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데 보더라도 언론 학자들이나 미디어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나오거든요. 지역 MBC에 가면은 왜 지역은
여기에 포함시켜주지 않느냐라고 지역 KBS, 지역 MC도 이야기합니다. 부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저 이사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을 위한다는 공익의 공영방송을 누가 관리해서 그 내부의 노조라는 막대한 권력이 방송을 좌우하고 인사를 좌우하는 이런 문제도 견제를 하고 또 방송사 내에서 벌어지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 세워지는 그런 따돌림과 폭력 문제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누가 가질 것인가. 그건 정말 국민의 위임에 따른 대표성 있는 데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그건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전문인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면은 다시 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문성과 대표성, 그 헌법 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한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권력이 나오는 구조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 대통령,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데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 그래놓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이사를 배분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방통위가 이제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선임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아직 국회의 몫을 40% 한 것도 이게 자기 모습 나이냐라는 이야기인데 크게 보자면은 저는 이 정부가 현재 있는 방송법 구조가 미국의 이제 BBS, 그다음에 NPR, 그다음에 또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독일의 공영방송 구조에 맞는 글로벌 표준으로 짜여진 겁니다. 21대 이전까지 우리 여야 의원들이 그냥 대충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될 그런 방송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뽑느냐? 누가 그 사람들이 이 공영방송을 좌우하도록 위임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바로 잡고 가셔야 되죠. 말씀하시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최영대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방송 3법 개정안은 매우 어렵고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이고 위헌적인 지금 비밀. 현재 있는 방송법이 어쨌든 그 체제 하에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박하실 부분. 그 중간에 그 노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법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노조가 언급되는 부분은 그 보도 채널들 그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하고 사장 추천 제도를 회사에서 알아서 만들 때 노조랑 합의해서 만들라는 거고요. 이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원 전체, 우리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라. 이런 취지이고요. 그 부분 바로 잡고 복잡한 제도 많아요.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게 정착이 되면 우리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게 비율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있었고 이미 통과됐다가 윤석열 거부권에 막혔던 적도 있고 이제 더 미루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국회가 추천을 한다고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서 혹시라도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을 휘두를까 봐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의원님께서 우리 소위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개정 안 한다는 게 의견이지만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국회가 전부 다 추천하는 것만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아니죠. 국회 위임을 받는 구조로 그 안 중에 보면은 지금 대안으로 됐습니다만 우리 한민수 의원 안 또 그게 국회가 전부 다 추천하는 거죠. 아니 그걸 가지고서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건 바로 우리 헌법 1조에 따른 국민의 위임을 받는 그것이 우리 대의제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난 방송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이 뭐 종사자의 대표 또 누구의 대표 뭐 어느 민변 뭐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국민의 대표라고 합니까? 아니 MBC 같은 경우 좀 강문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회를 제외하고는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EBS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협의회인가요? 네, 포함되어 시도교육감 있죠? 협의회 교육부 장관.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만 KBS, MB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노종면 차기 의원님, 방송하기 노종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실 중에 이제 방통위가 3대2 구조로 돼 있고 국회와 대통령 그러니까 여삼 야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원내대표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죠.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 반드시 이제 정파적인 인사야라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2018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방통위에 계신 위원들이 스스로가 전문성을 확인하고 그분들 추천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민 공모제를 통해서 이제 쭉 공영방송 이사를 이제 공모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국회 내에서의 합의 또는 방통위 내부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조금씩은 확고하게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들을 공영방송 이사들을 다 추천해서 그들이 정치적 후견주의 때문에 이렇게 파행적인 이런 구조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사회 구조하고 지금 뭐 사추일 이제 임명제라든지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공영방송 이사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숫자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사회 생각합니다. 총 인원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아까 뭐 13명, 15명 늘리는 것은 특히 이제 KBS는 11명이 지금 이사의 수지 않습니까? 이걸 증원하는 문제는 사실상 KBS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하는 집행 이사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원활하게 신속하게 경영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많은 15명 정도의 이사분들을 가지고 일단 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 방송사의 공영방송사가 KBS와 MBC는 좀 차이가 있게 좀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KBS는 이사회 성격 고려해서는 기존의 11명도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방문진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경영관리감독기구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이사수가 19명인데 이것도 13명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이건 적절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방문진은 즉각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공영방송사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하고 집행의사 결정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추인 내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숫자를 늘려도 사실 그렇게 원활한 신속한 경영적 의사결정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 숫자의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사회 인원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KBS 같은 경우에 특히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 의사결정의 속도라든지 뭐 내용의 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인원을 늘리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왜 나오는가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분히 이제 경영에 가장 최적화된 수치가 얼마인가 이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경영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이 논의는 정치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설사 조금 그 의사결정에 좀 피로도가 높더라도 정치권이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 숫자가 적으면 어느 순간에 확 장악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우리 사회가 하고 방송 현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수치가 늘어나면 특정한 주체에 의한 장악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어려워는 지겠다. 또 하나 일정한 정도로 수치가 늘어야 주체를 다변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주체가 다변화가 됐을 때 그 주체한테 한 명만 추천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회사원들, 이게 우리 MBC 구성원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한 명만 추천하라고 하면 MBC 내에 있는 다양성을 또 반영하기 어렵잖아요. KBS 같은 경우도 추천할 만한 사람들을 100% 합의해서 이렇게 딱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씩은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다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체가 많아야 되고, 각 주체별로 2명 이상씩은 추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정도의 수치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1대 때는 21명을 계속 추진해 왔고, 그래서 22대 와서도 21명 안을 이전에 저희가 본회의 의결까지 했잖아요. 그게 이제 거부되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교수님 같은 그런 의견을 일부 반영한 거예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시니까 너무 커지면 회사를 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잡은 수치가 KBS는 한 15명 정도, MBC가 13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용도 의원께서 던지신 얘기 중에서 좀 질문으로 변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목 40% 이하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 기관들로 분산해서 추천권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단체들은 과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이 단체들은 선정하는가, 이런 데에서 좀 의문을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이제 위임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국민적 위임을 받은 기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 제8조 2를 보게 되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당이 들어가 있고요. 방송학회가 들어가 있고요. 방송사가 들어가 있고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영방송 이사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큰 선거가 있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시민단체 들어있고 언론단체 들어있고 방송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최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국민적 위임을 받았나?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선거방송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영방송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도 이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이냐? 국민의 것이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이사들이 경영관리, 감독해야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랬을 적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추천단체가 어디 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네. 근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소한 경영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 또는 추천, 비추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환경이 온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은 보면 우리가 시청자위원회 또 임정 가반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예측에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청자위원회는 실제로 그 방송사 사장이 거의 선임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선임하는 그 규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시청자위원 선임 그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부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추천하는 이사 또 시청자위원을 네. 결국은 사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컨대 지금처럼 이제 그러면 시청자위원회는 좀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적 규정을 둬서 시청자위원회 자격 요건이라든가 결격 사유라든가 또 추천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자 이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예 시청자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돼, 위임 권한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말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 관리라는 것은 한 순간에 선거 관리를 위한 공정한 절차와 룰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공영방송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경영에서 근데 여기 지금 KBS 방송법에는 이제 15명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 개정안은 국회가 6명, 추천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학회가 2명, 변호사단체가 2명입니다. 왜 이렇게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전문성도 따지죠. 그러나 이제 포괄적인 위임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회목 6명으로 이제 딱 제한하고
그것도 이제 여야 구성 이제 의석수로 뭘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청자위원회 2명은 누가 뽑습니까? 그리고 임직원 3명은 누가 뽑습니까? 학회 2명은 누가 뽑습니까? 지금 우리 미디어 학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미디어 학회가 수십 개입니다. 그럼 어느 학회에서 뽑을 겁니까? 변호사 단체 2개라고 합니다. 두 개인데 왜 변호사 단체를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걸 통해서 정말 대통령과 국회가 선의의 의지를 가지고서 국민의 방송을 통해서 국민 복지를 돌주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나오듯이 지역성을 높이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역 방송국 전국 18개 시도 중에 하나씩 넣어주든지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개 주를 다 대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총 하나, 노총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지역 대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대표성이 임직원 3명 중에 임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직원을 대표하는 과반의 단체에서 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자는 대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거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이게 저는 위헌 소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임 구조를 어기는 것이고 또 사실 걱정은 지금 이걸 왜 누가 이 법을 개정하자고 합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개정하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방송법 개정하자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노총 방송노조입니다. 우리 국회 와서 매일 시위하는 사람들이고 청문회 와서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그리고 학회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방송사 내부에서는 강력한 방송 노조입니다. 이 노조가 결과적으로는 국회 6명에서 그 제한된 숫자와 함께해서 15인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방송사 사장을 뽑을 때 특별다수제량을 적용할 때 특별다수를 항구적으로 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구조 방식이 아니다.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선거 권리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방송의 편성, 방송의 그거하고 경영 이런 모든 문제에 된 것이거든요. 때문에 매우 국회가 국민의 대표 그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듯이 이것도 그런 위임 구조에 따라서 방송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강력한 노조가 지배하는 데서 인사도 좌우하고 뭐 사실은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괴롭히고 또 기상캐스터 같은 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누가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신 것 같고요. 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사실 모든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구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그 현행 위임 구조에 따라서 들어보죠. 그래서 아니죠. 아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이것도 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막강한 여당에서 정말 하고 싶은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당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회나 위임받은 그 권력,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강재훈 교수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그 문제를 국민의 위임받은 이제 국회 정치권으로부터 사실은 입김을 많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차단해 보자라는 게 이 법 취지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 나머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2명까지도 받아줄 수 있다면 2명까지 줄이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이사들 추천 채널을 다양화시키면 이런 데서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안에 보면 이제 활동 기간이라든지 활동 주요 활동 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 규칙으로 정한 학회가 특정 학회가 3개가 될 수 있고 2개가 될 수 있지만 합의하에서 추천인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회 중에서 저희가 이제 1988년에 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활동 기간이 가장 긴 언론학회와 함께 길고요. 방송학회가요? 예, 방송학회가요. 회원 수도 1,500명이니까 아마 이 3개 학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개 학회와 함께 저희 학회가 중립성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여기는 이제 민주적 절차를 저희가 고민해야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규칙으로 마련되기보다는 자체 학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황 선출 방식, 콘트라베 방식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학회 경우는 이제 25개 연구회가 있고요. 연구 회장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30여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요. 나머지 학회도 마찬가지 구성해서 100명 내외로 통합 선거인단을 꾸려가면 되고요. 거기서 한 명의 후보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진행하는 투표 방식을 쓰면 어느 정도 중립적인 인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의 취지는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비정치권의 전문성을 갖는 중립지대 인사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학회목도 중립적 인사로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천의 주체마다 그런 절차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도 그게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법에 대원칙이 규정돼 있고 그리고 세부 내용은 방통위 규칙에 위임해놨고 그 방통위 규칙에 의해서 이제 선출을 직접 해야 되는 추천을 직접 해야 되는 미디어 학회나 변호사 단체나 여기서 또 내부 규정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권이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단일 법안을 보시고 이거 민주당 못한다. 왜? 권력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면은 진짜 권력이 여기 개입 못해요. 국회 추천목 40% 우려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야로 나누면 20% 안팎이에요. MBC 예를 들면 13명 중에 지금 의석수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MBC 이사의 숫자가 3명입니다. 3명에서 13명의 이사회를 흔들 수 없는 구조,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런 우군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자꾸 민노총 그러시는데 민주노총이 그 단체의 줄임말이고요. 해당 구성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든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든 그건 다 그 조직마다의 자율성이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불법단체 아니에요. 보장된 합법단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약간 멸칭으로 부르면서 마치 불법단체인 것처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을 국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자,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아니, 좋겠고. 계속 우리 노 의원께서 국회에서 좀 진도가 말씀하시는데 나가야 되니까 일단 노종면 의원 말씀 네. 정리하시고 네. 그다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 사실관계와 다르게 국회에서 있었던 누구의 말 이렇게 자꾸 인용하면서 그걸 논리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노총 그렇게 국힘이라는 거와 민노총이라는 거 다 같은 거고요. 잠깐만요. 일단 자. 죄송합니다. 일단 노종면 의원께서 말씀하는 중이어서 네, 마저 그래서 듣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주체를 다변화하고 그 주체의 권력이 정권이 개입 못하게 한다. 근데 이 방식이 지고지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변호사 단체냐?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단체가 이건 방송이니까 미디어 학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봤던 것이고 법은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장 공통분모가 큰 것이 법조 단체라고 봤던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민주당은 또는 국회는 개입 못합니다.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저희가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따라서 자꾸 이게 사실 나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미디어 학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언론에 특히 공영방송 대표적인 영국 BBC나 일본의 NHK나 독일 GDF의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변호사 단체를 2명을 두고 미디어 학회를 배타적으로 2명을 두고 임직원을 3명을 주고 임직원은 어떻게 보자면 공영방송에서 이사들이 관리 감독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익이 사실 3명이라면 굉장히 큰 몫이거든요. 시청자위원회까지 치면 5명입니다. 국회 몫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다 변호사 단체 그냥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방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꼭 2명씩 포함돼야 됩니까? 자, 영국 볼까요? 영국 BBC 같은 경우에 최영도 의원님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합해서 아마 전달이 좀 된 것 같고요. 저리 가시죠. 저희가 얼마 시간이 남지 우리 않아서 미디어 학회에서 네. 글로벌 표준이 뭔지를 조금 정확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 추천권을 분산시키는 거 말고 또 하나의 그 쟁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사장을 선임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사장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100명 이상으로 뽑겠다. 이거는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윤석열 정권 같이 포괄적으로 이 제도를 흐트러뜨리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법도 세세하게 기술해야 되고 제도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이 오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행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행이에요. 안 넣어도 되는 문구를 넣어야 되고 없어도 되는 제도를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어떤 무도한 정권이 와서 막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도 글로벌 스탠다드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 법에 이 국민참여형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러면서 숫자까지 넣었잖아요. 100명 이상으로 해달라고. 네. 그냥 해도 될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근데 우리는 지금 비정상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해놓으면 이걸 또 오용할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명 이상의 국민 표본이 들어올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굳이 숫자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권력을 막 잡은 이 정권이 개입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정말 저희 좀 믿어주세요 하고 안 해도 되는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이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무작위 추출합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국가 표준에 딱 맞게 구성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민주당이 개입합니다. 개입을 합니까? 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 내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아무리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사추위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 표본으로 100여 명이 모여서 사장 후보 추천을 합니다. 2명 내지 3명을. 이사회는 전문성이 조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사회는 그분들 중에서 사장을 낙점해달라. 이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했다. 권력이 개입을 못하면 국민들께서 온전히 공영방송의 경영진, 사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사추위를 구성할 때 100명 이상을 이제 비례 추출로 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정한해서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할 때도 보면 응답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MBC 사장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국민 추천, 그러니까 사장 추천 국민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국민추천위원회단을 모집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파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MBC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응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 측면이 있습니다. 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 확률도 있죠. 반대 확률도 있죠. 물론 이제 그 점 한 가지 하고요. 또 이제 100명이라는 분이 과연 그 수기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사장을 추천할 수 있을까, 복수로. 이 부분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면서 패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토론을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명 정도 넘는 사장 후보들의 PT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명일수록 먼저 얘기하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의 쏠림 현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미 이제 자율적으로 MBC나 KBS는 사추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장을 추천하고 있는 제도를 자율적인 제도를 두고 왜 이걸 입법화하느냐의 문제는 아까 노정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오용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사추위를 없앨 수도 있고 어떤 사장이 들어오면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루트로 이제 가는 과정이라면 좀 더 길게 본다면 이 사추위는 좀 과잉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추천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방문진 이사를 해보면 그때도 역시 국민추천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네,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기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강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앞서 이제 제가 돈 못 드린 말씀 중에 하나서 학회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예를 들었는데요. 네. 강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출범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신생 학회에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또 하나는 심사를 받아야 될 방송사업자에게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법을 좀 완성도를 높인다면은 활동기간, 주요활동 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독립 규칙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법인 방송법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담고 그게 근거해서 위임입법에 근거해서 사소한 절차 부분들은 오히려 예컨대 시행령이나 고시로 하는 이렇게 하면 저도 완성도 높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사추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미 2018년도에 KBS 양승동 사장 이제 취임할 때 근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예컨대 우리가 100명 이상 계획보다는 오히려 좀 완성도를 높인다면은 상한선을 좀 둘 필요가 있겠다. 상한선을 두면서 그 상한선 안에서 성별, 지역별, 그다음에 뭐 남녀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추천하는데 우리 이번에 그 개정 법안을 보시게 되면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직선거법 제8조의 9에 의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뽑듯이 거기다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위임할 수도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를 해왔어요. 자, 그럼 거기서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분배해서 뽑는다. 절대 한쪽 치우친다? 그럼 당신 여당 좋아해, 야당 좋아해?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다 말이죠. 자,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남녀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몇 명을 최소한 사추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여기 이제 완성을 높인다면은 이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상한선 주는 게 좀 바람직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심사 기준 또 그다음에 신분 보장 말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신분 보장할 수 있는 예컨대 왜냐하면 이 사추위원들이 조금 정리해 사실은 주시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법에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을 조금 추가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영대 의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그 시청자 여러분 뭐 이렇게 방송법이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쓸데없이 복잡합니다. 다 이게 노림수가 있습니다. 방송 내에서 최고의 권력은 민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신문사 출신인데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도 한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이 상당히 수많은 직군이 있고 뭐 이렇게 사실은 노조 근로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상캐스트부터 또 비정규직 작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방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누가 임직원 3명 대표가 누가 어떤 사람이 임직원 3명을 정하겠습니까? 그건 역시 조직된 사람들, 결국 강력한 노조고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전부 민노총 언론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어떻게 보자면은 물론 노조도 충분히 여론 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기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사장 인사까지 다 개입하고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특히 MBC에서 같은 경우는 민노총 출신 아니면 사장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노총 제1노조가 3노조를 또 핍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공영이사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 공영방송 내부에서 한 세력의 목소리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이사인데 그걸 사실은 대통령과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서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미디어 학회에 여러 고견을 받아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지나치게 해서 임직원 3명, 시청자연 2명 결국에는 이 노림수지에는 뭐가 있을까? 이 의구심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더 논의할 부분들이 법안 내에서 많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적이고 또 방송계 내부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민 논객들께서는 어떤 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지를 질문 한 분만 시간 관계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주십시오. 예, 저 뒤쪽에 하얀 옷 입으신 남성분이요. 네.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논객 이인범입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논의를 들으면서 이 방송법 개정이 정치권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쨌든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보셨을 때 어느 점이 가장 아쉬우셨는지 혹은 이 부분은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나온 법안에서 보완 부분, 네, 아쉬운 부분 일단 짧게 제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합의와 수기와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근데 이 법안 자체는 수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정책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안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21대 거쳐서 거의 잣구 정도의 변화 이상으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만큼 방송법 개정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헌법보다 개정이 더 힘들다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야의 합의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원칙의 합의까지도 사회적으로 합의한 이후에 사실은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 원칙도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 사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 공영방송의 이사 문제도 더 깊은 수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이 정치권의 논의 속에서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사실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다양화라든지 사추위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최영두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어느 일방의 어떤 특정 세력의 영향권을 좀 확대시키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겨지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파헤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이제 보장하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건데요. 이건 방송법 제4조에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입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법을 이제 공부하면서 보면 입법자의 의도된 흠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비워놓은 겁니다. 이 편성 규약 제정을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지만 그 이후의 것을 비워놓은 것은 자율적으로 방송사가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노사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잘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들어가서 과잉되게 입법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계에서 조금 막을 부분이 아닌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안정성 교수님.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까 초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좀 아쉬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20대, 21대, 22대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이제 최 의원님 와 계시지만 국민의힘당도 법안을 좀 내놨으면은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에 한번 국회에서 좀 공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별도의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해서 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 쪽에서 추천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도 아쉽고 이게 사회 공론화로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법안이 서로 나와 있어야만이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학회도 같이 오고 또 해넘게도 같이 오고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대표분들이 오셔서 또 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을 공영화답게 할까
라는 데 방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야당 이제 국민의힘당께서 법안을 좀 내놓고 말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박승중 의원, 허은하 의원 두 분이 이제 법안 발의했습니다만 논의를 아예 전에 못했어요. 이제 그 부분 좀 아쉽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게 또 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새롭게 개정 안 하더라도 좀 우리가 나오고 나서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하기 전에 먼저 같이 법안을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중간 광고가 있습니다. 잠시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짧게 발언 1분씩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못다 하신 얘기 또 반박할 부분 있으시면 또 지금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 교수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 최영도 교수님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민노총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이사 선임 문제라든가 사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 노조가 개입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 우리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방송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면서도 가장 친숙해야 될 공영방송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정권에 의해서 또는 정파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권리 침해이고 국민의 알 권리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공영방송 공약을 만들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에서는 권력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외압이 행사되거나 프로그램이 불방되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제도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종민 의원님. 네. 우리 앞서서 강 교수님께서 그 방송사들 사장 공모제 추천위원회 잘 하고 있는데 법으로 과잉 입법한 것 아닌가. 만약에 잘하고 있는데 입법했으면 과잉 입법 맞습니다. 근데 KBS 그 국민 참여형 사추위 제도 하다가 정권 바뀌고 일방적으로 폐기시켜 버렸어요. 자기들 멋대로 바꿔서 박민 사장 세우고 파우치 박창범 사장 세웠습니다. YTN은 아예 공모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방송사들 다 있던 그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단체 협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일방적으로 다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 지금 이 현업의 그런 그 부조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민들께서 법으로라도 규정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요. 국민들께서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과잉입법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편성위원회에 의견 들으라고 했는데 왜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화된 편성위원회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데 그것을 굳이 법으로까지 강제해서 방송사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민의 명령이고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시청자 여러분 참 방송법 재미없죠. 이 논란의 본질은 저희들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은 공영방송은 이 정말 요즘 정보 홍수의 시대인데 정말 신선한 물, 샘물처럼 맑은 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공영방송을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다투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왜냐? 그 나라들은 굉장히 보도 준칙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BBC 같은 경우 무려 16가지의 엄밀한 준칙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객관성 뭐에 대해서. 또 NHK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완전히 방송 시간까지 딱 이렇게 균등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느 정파, 어느 노조, 민노총이 싼 그 방송이 잡으면은 방송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그 편파적인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지배구조보다는 공정한 방송 보도 준칙, 선진국 같은 보도 준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기영 교수. 예, 저희 이 논의의 핵심이 방송법에서 명시한 독립성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이 법안을 평가할 때 보통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목적의 정당성은 부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단지 수단의 적절성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방송평가에 이제 과태료라든지 처벌 조항이 다 있습니다. 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기서 논의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쥐어주고 거기에 심의 의결에 대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조치를 넘어서는 방송평가의 일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역시 이제 정부의 통제가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비례 원칙에서도 좀 벗어났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언론노조라는 교섭 대표 노조의 영향력을 사측에 비해서 지나치게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균형성도 잃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건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언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치 권력은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제 손에 쥐고 싶은 욕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제도 개혁의 첫발은 뗐습니다. 좋은 법, 공정한 규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감시하고 꾸짖고 때로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도 개혁에도 시청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언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못다한 토론은 유튜브 연장전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MBC 100분 토론 본방송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유튜브 연장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는 쟁점들은 많이 있었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또 의견이 다양하셔서 충분히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못다한 얘기를 조금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기영 교수님께서 편성위원회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발제식으로 조금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실제로 유명무실했던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의 법적 심의 의결 기구로 만드는 거 법안이죠. 그래서 교섭 대표 노조,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복수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결성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과반 노조를 말합니다. 이 교섭 대표 노조가 사추위를 구성, 또 시청자위원회 구성, 보도 책임자 임명 등에서 그동안 일부 이제 배제, 아까 말씀했던 배제되거나 폐쇄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갖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정 집단 노조라 할지라도 과반 노조라 할지라도 편성위원회, 사추위, 시청자위원회,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 임명 등의 의견을 청취한 정도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규정하는 것은 이게 입법 목적에 맞는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방송법 제4조에 나와 있는 부분과 이게 의도적으로 좀 흠결을 남겨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경영, 제작 분리, 외부 정치권의 분리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조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도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사자 대표, 즉 과반 노조가 소수 노조 또는 비노조원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지 즉 민주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정말 종사자의 대표 의견을 듣는지 방식도 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이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성위원회 얘기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강 교수님 잠깐 이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컨대 KBS나 MBC를 예를 들면요. 편성규약 제9조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노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각 직능별로 그 단체, 직능단체의 대표들로 해가지고 뽑게 돼 있고요. 거기는 노조와 전혀 개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거기에 센터장이라든가 해서 거기 간부들에 의해서 또 5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토에도 있고요. 그거를 왜 우리가 그럼 법에다 넣느냐? 아까 우리 노정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편성위원회가 사실은 뭐 제가 좀 양해를 드리자면은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요 편성이 지키지 않습니다. 있으나 아주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위원회를 법제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방송사업자가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오면서
많은 방송에 불방이 되고요. 특히 보도 같은 경우는 거의 보도 지침에 가깝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 이정현 홍보수석께서 세월호 참사가 났을 적에 전화 사건 아실 겁니다. 나중에 벌금을 먹게 돼 있는데요. 그때도 뭐냐면요. 우리가 방송 제4조에 따르는 편성에 개입하고 간섭했다. 그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도 같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 뭐가 되겠어요? 과거에 전두환 정권 같은 신군부 정권 때와 똑같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보도 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보도에 관계되는 그 종사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 교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2021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전원 합의로 나왔는데 전원재판부에 나온 것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고 보고 국가 권력,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같은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면 그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그래서 이제 그 편성의 자유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노동조합은 방송사 노동조합은 자기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에서 교섭지를 가는 것이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의 편성에서 과반의 영향을 가지고서 압도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국민을 위한 방송인데 특히나 뭐 지금 자꾸 그런 노조의 영향력 지배력이 없는 듯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노조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특히 전부 민노총 노조고. 그런 문제에서 그 선호도, 그 세계관에 따라서 특히 민노총들의 이 역사 인식이라든가 또 뭐 심지어 대외 관계까지도 굉장히 뚜렷한 인식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송에 자꾸 투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저는 오히려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까지 왔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종민 의원님, 잠깐만 노종민 의원님 차례라서 한번 드리고 다시 말씀해 주실게요. 네.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토론이 가능한 상황인가를 좀 의문을 갖게 되기까지 하는데요.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원이 다 노조에 가입해 있으면 그들은 노조입니까? 구성원들입니까? 노조죠. 노조이자 구성원이죠. 종사자들이 다 노조원이 되면 노조를 배제해야 되나요? 노조는 불법단체인가요? 노조는 결과로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 이전에 구성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성원들이 경영자를 견제하면 안 되나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까? 이미 언론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보도와 관련해서 경영진의 개입을 막기 위한 무수한 시도를 했습니다. 보도국장 직선제도 실험해보고 보도국장 복수 후보 추천제도 해보고 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도 해보고 다양한 그런 실험과 싸움과 이게 뭐 제도를 만들었다 노사가 합의했다가도 정권만 바뀌면 희한하게 이 우리 국민의힘 뿌리 정당만 정권을 잡으면 노사가 합의했던 그 제도들을 다 엎어버려요. 지금 뭐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하시고 보도 준칙, 방송 준칙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최영두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정당, 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고 제도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도를 안 만들면 이게 생깁니다. 경영진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아니, 우리 그 배후에 있는 경영 권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져요. 자, 노조는 죄가 아니에요. 벌 받을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구성원들을 노조로 슬쩍 바꿔가지고 노조가 개입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법에 이미 편성위원회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켜야죠. 왜 안 지켜요? 다들 인정하셨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편성위원회가 무력화됩니다. 자, 저도 말씀 좀 그래서 할까요? 정권이 무엇이 되든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든 이 편성위원회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편성 규약을 만들고 편성 책임자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이거를 무력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특정 경영진, 사주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 방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과잉입법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노사 동수로 종사자와 5대5로 편성위원회를 실제화해라.
자, 네, 반론은 제가 시작을 이야기해서 제가 사실 하나만 하나만 저기 말씀드려요. 자, 편성위원회는 법적으로 지금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은. 이제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됐고 있죠. 그 의견을 들어서 편성 규약을 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네.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리고 제가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했다는 게 아니라 종사자의 의견을 말씀하셔서 법적 기구가 이제 법적 기구가 되죠.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법적 기구를 만든 이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편성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을 법률로 만든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위원회가 이제는 법적으로 사실 개입이나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바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약을 만드는 주체이지 그렇죠. 편성- 개입을 하는 주체는 아니죠.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성 규약의 위반 여부도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여기 역할을 보면요. 성격이. 그렇죠. 그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해야 되겠죠. 공정성 위반됐을 경우는 어떻게 편성위원회가 운영될까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5대 5대 동수로서 심의 의결이 거의 불가능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강 교수님 누구보다 더 방송사마다 이 편성위원회와도 별도로 공정방송위원회가 네. 가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십 지금- 년 동안 그 실험을 해왔잖아요. 예, 그 방송들이 뭐가 그 대체할 공방이 수 있는 게 공방협 또는 공방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아까 문제 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편성 전반에 대한 부분, 편성 책임자, 편성 규약에 대한 부분들을 재개정하는 자율적 기구예요. 제가 좀 그런데 잠깐만 예, 개입을 그거는 할게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회 수준에 따라서 모순의 정도에 따라서 저도 이게 이런 법적인 규정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사 그래서 합의로. 지금은 노사 합의에 맡겼는데 예, 그게 잘안 아까 되겠다라는 노정민 의원 말씀은 네. 정권에 따라서 그게 깨지기도 하더라, 자, 무력화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 법으로 할게요. 만들자 이런 이게 얘기신 지금 것 아까 같고요. 우리 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편성의 자유가 무엇이냐? 그건 국가 권력이든 정당이든 뭐 편성의 변성의 자유에 대해 침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바에 따라서. 근데 법률로 정해서 노조가 이제 합법적으로 노사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 근데 이제 노조가 없다. 종사자일 뿐이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슨 언론 자유를 크게 압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는데 자 MBC 사장 명품백 받은 영상을 쓰지 못하게 하고 노종면은 방송 불방시키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상사회에서? 노정면은 매우 억울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전부가 MBC도 아니고요. 억울한 거 많이 있어요. MBC 사장도 못 바꿨고요. MBC 방문진이 임기가 끝난 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정도로 지금 언론을 흔들밖에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노조가 없다 그러는데 KBS 사장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또 앞서 임대중 정부 때 그 훌륭한 진보적 언론들 임명하면은요 KBS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박권상, 예, 한겨레 사장 정현주, 서동권. 노조가 그렇게 힘이 셉니다. 방송에서. 우리 노정민 의원님만 노조라는 말을 자꾸 부인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 학회고 우리 국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국민들의 위임에 의해서 우리 참 양식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공영 방송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제도하에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노조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방송을 좌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클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 얘기만 국민의힘 정부 하에서 해고당한 언론인이 오늘 몇인지 진행이 모르세요? 자, 힘이 세면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기 MBC 사장부터 줄줄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했어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90명씩 제가 오늘 좀 힘들 거라고 해고를 예상했는데 시켜버리고 아니 내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노정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항변에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요. 아니 정말로. 노조가 그렇게 막강한데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고를 당합니까? 집단적으로? 잘못당했으면 해고당하겠죠. 그러나 저 MBC 때 보십시오. 옛날에 김장겸 우리 지금 국회의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 배현진 의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고당했습니까? 김장기 의원님은 사실은 그 노조에 관련해 가지고 법률 위반으로 노동부당 노동행위를 해서 이제 그때 해고가 그래서 되신 법재판이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도 유죄 나왔죠. 나중에 사면 받았지만. 자, 지금 MBC 전 사장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노조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저는 엄청 크다고 보지만 지금 저는 뭐 그것도 하지 노 의원 말자는 말씀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자, 이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 없어야죠. 의원님. 그러면은. 제가 지금 MBC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몹시 곤란합니다. 네, 아, 몹시 MBC 곤란하고. 와서 이야기 좀 해야죠. MBC 아까 많이 때문에 하셨잖아요. 우리 정부 알겠습니다. 때 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유튜브 방송이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끝을 냅시다. 저희 왜냐하면 13분이 벌써 지났어요. 지금 편성위원회랑 임명동의제 얘기를 했는데 임명동의제 요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KBS, MBC, EBS 공영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된 게 YTN과 연합뉴스TV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네. 나머지 예를 들면 지역 MBC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종합 종편 방송이라든지 다 보도국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이 방송사들에는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안타깝습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주체가 민간이든 공적인 공영이든 다 방송 허가권을 국가로부터 받잖아요. 공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보도를 담당하면 더더욱 공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방송은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방송의 보도 책임자만큼은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 내부에서는 언론계 내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국민들께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론되는 여러 이제 대상 방송사들 가운데 지금 연합뉴스TV나 YTN, KBS, MBC는 예외 없이 이 제도를 시행했거나 끊임없이 시도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너무 잘 알아요. 네. 그 시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일방적으로 폐기를 당하는 이런 아픔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숙성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으로 확장을 하면 해당 방송사 중에 일부는 치열하게 이런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곳도 있지만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정이 안 돼서. 네. 근데 이런 영역을 다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2단계 과제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제 공론화로 들어가서 국민 여론을 숙성시키고 저는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토론을 하다 보면 뭐 강재훈 교수님도 그렇고 안정상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최용도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좀 통과된 것이죠. 보완하거나 고쳐야 될 진행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때 언제 될지는 아직 미정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론화 과정,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합의의 수기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기다려왔고 못 해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 교수님 말씀 맞아요. 수기를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안정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도 발의가 안 돼 있어요. 논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대선 때도 모여서 수기하고 논의하고 공청회 열고 간담회 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전에 법안이 21대부터 나왔고 시도하다가 결국 통과됐는데 거부권에 막히고 이런 과정을 말할 것도 없고요. 오죽하면 문영배 헌재 소장께서 퇴임한 직후에 방송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해야 될 때다. 물론 완벽한 게 없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면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면 제가 볼 때 못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죠. 윤석열 정부 때도 못했죠. 근데 이제는 해야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최 의원님 말씀만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헌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요. 우선은 헌법의 원칙을 다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당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1대까지 여야가 모았던 것이 그나마 운영의 문제이지 이 테두리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확하고 사회가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갈등의 요소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은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로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보도의 관행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보도 준칙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실 약간 그래도 협의해 볼 대목은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 위임에 따른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대안에서는 그리고 한민수 의원 아는 중에도 일부 있었는데 그건 싹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랑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이 결과는 나중에 저는 아마 위헌 소송으로 위헌 결정이 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려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천천히 수기하길 바랍니다. 재개정할 때 함께 하시죠. 재개정할 때 함께 하시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또 오늘 못다한 사실은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또는 언론의 변화라는 게 방송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미디어도 굉장히 다변화돼 가고 있고 신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언론 또 정치와 국민들 간의 소통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또 많이 공감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튜브 연장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 시민논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